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상 속에 숨겨진 재밌고 유쾌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네, 매주 다양한 과학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세상을 나는 기술입니다. 아, 날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리하신데요. 네.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드릴게요. 띄워주세요. 와, 보이시나요? 네. 잘 나오고 있나요, 저희? 네, 오늘의 주제 바로 미래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드론입니다. 어느새 주변에서 드론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드론의 성장과 활약이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론의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물류기술연구센터 정훈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론을 이용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물품을 배송하는 걸 연구를 하고 있는 드론 배송의 선구자 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 사업단 황인성 기술총괄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을 나는 드론과 함께 땅 위와 물 위에서 움직이는 무인 이동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황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수십 년째 드론 연구 매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 하시고 있는지 조금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물류를 전공을 했었고요. 물류를 하다 보니 그 드론과 접목하면은 그 시너지가 엄청날 거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서상간 지역에 이제 드론 물류를 배송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하루 걸리는 거를 몇 분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나 시장적으로나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팀장님은 네. 어떤 연구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무선 조종 항공기, 그 RC 조종 비행기를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항공우주공학에 이제 전공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유인 항공기, 사람이 타는 유인 항공기의 어떤 축소기 버전으로 무인 항공기를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인 항공기 그 자체로서도 상당히 이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무인 항공기, 드론 이런 쪽 연구를 계속 하게 됐고요. 벌써 저도 한 20년이 넘었네요. 네. 네. 어떤 일 하시는지 듣고 나니까 더욱더 막 신뢰감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알찬 정보들 많이 알려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가 또 새롭게 아주 느껴지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옷차림 심상치 않으세요. 도대체 정체가 우선 제 정체를 알려드리기 전에 두 드론 전문가분께서 오셨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네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초소형 드론입니다. 이게요? 와. 잘 보여드릴게요. 점퍼버버비엇 점퍼버버비엇 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술사 이담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술사셨군요. 오, 그렇게 불어서 끄는 거예요? 들어서 끄는 거네요. 와. 너무 멋있는데요? 아니, 그리고 저희 오늘 주제가 드론인데 담비 마술사의 드론을 직접 가지고 나오신 셈이잖아요. 네. 어떻게 평소에 드론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사실 제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 같은 걸 찍을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버스킹 공연하는 것을 찍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 전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공연을 못하게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게 못해가지고 그 비싸게 구매한 그 드론이 지금은 집에서 잠만 자고 충전 있어서 중이겠네요. 네. 두 전문가님께서 이 드론을 좀 깨워주실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간단히 정의를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드론은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원격 조정기로 날아가는 걸 조종하면서 날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리 사전에 프로그램된 경로에 따라서 자동으로 비행하는 방식.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기반으로 또 자율적으로 자율주행.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이 있습니다. 네, 저는 드론 하면 떠오르는 게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개막식이 엄청나게 멋있는 맞아요. 장면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때 군집 비행하는 드론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1218대라고 알고 있고요. 네. 당시에 이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기록적인 네. 숫자였고, 저도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오륜기 또 뭐 당시 마스코트인 소호랑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는 사상 최대인 드론과 그리고 또 스키보드, 스키 선수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드론이 만들어내는 스키보드 선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저걸 어떻게 다 조종하나, 모두가 모여서 한 사람당 한 대씩 조종하나 싶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미리 뭔가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 기술이 이용된 건가요? 맞습니다. 미리 좌표를 다 잡아놓습니다. 수많은 드론들을 다 정해놓고 정해진 방식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한 가지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항우연에서 저희는 이제 항공기 드론을 개발하는 곳이니까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그런 기술은 어떠냐. 사실 이제 그게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고 해외 기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하필 해외 거를 썼냐. 근데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도 이제 당시에 그런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다만 그 1000대 넘는 정도의 그런 양적인 부분은 못했었거든요. 인력이랄지 어떤 이제 규모가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좀 아쉬웠었는데 그 뒤로 이제 저희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는 뭐 국내에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뉴스도 봤던 것 같아요. 그 드론이 이렇게 택배를 섬까지 이렇게 배달하는 거에 성공했다.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드론 택배. 네.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정훈 센터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드론 와. 택배를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외딴 섬이나 깊은 산골에 보내는 소포나 우편물을 사람 대신 드론이 배달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바닷가 선착장 8kg 무게의 우편물을 실은 드론이 60m 상공으로 떠오릅니다. 이어 4km 건너 등량도 주민들을 향해 비행합니다. 8분 만에 바닥을 가로지른 드론이 섬마을 밭에 내려앉자 박수가 터집니다. 최근에는 작년에 여기 충남 보령에 있는 원산도 우체국을 이제 드론 터미널로 해가지고 근처 상륙되어 있는 효자도까지 왕복으로 테스트하는 것을 한 50회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기 박사님,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이 드론이 택배를 보낼 때 뭔가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낚아채거나 아니면 뭔가 휘바람 치는 그런 뭔가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그 택배를 제대로 발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 게 사실은 이제 그런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수리를 이용해서 이제 드론을 잡는 것도 사실 연구가 됐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물을 쏴가지고 드론을 잡는 것도 연구가 됐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요즘은 이제 또 더 어드밴스되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막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미리 사전에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드론을 날릴 때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주변에 착륙하거나 회귀하는 거나 그런 방식으로 다 이제 컨트롤이 되고요. 저희 기체 같은 경우는 보통 10m, 초당 10m죠. 바람이 부는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뒀습니다. 10m 정도라면은 사람이 좀 흔들릴 정도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의 드론 택배들이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상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2022년 되면은 기본적인 이제 기술 개발이 끝납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로 드론 택배 서비스가 이제 도서상관 중심으로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국가 로드맵도 있지만 2025년 정도 되면은 도심지에서도 택배를 드론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년 안 남았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는 방식이 시간 단축도 훨씬 많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좀 험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네. 섬이나 이제 산간 같은 지역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택배를 보내면은 하루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객선이 자주 없거나 눈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럽거나 그러면 못 빼는 길도 많고 가는 길에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런 걸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고요. 인터넷 쇼핑할 때 도서상간 지역 택배 며칠씩 늦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추가 없어지겠네요. 추가 비용 들죠, 그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서비스 모델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뭐 택배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긴급 배송이라든지 뭐 특히 이제 편의점 택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드론을 하는 방법을 지금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그 상용화에 한 걸음 바짝 네. 다가간 것 같은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아무래도 글로벌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 특히 아마존 같은 회사들에서 무인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가 사실 거의 처음으로 드론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한 게 미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네. 영국에서 먼저 실제로 고객이 주문한 거를 갖다가 인터넷 주문한 것을 30분 내로 배달하는 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좀씩 계속 테스트를 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이제 미국 FAA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몇 개의 나라들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독일의 DHL, 미국의 뭐 페덱스, UPS 등도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혹시 우리 마수사님께서 궁금한 게 없으실까 제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계속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자꾸 생기는데요. 드론이 언제 시작했는지 또 어디서부터 탄생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게 궁금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하는 이정원의 잡박사전입니다. 일단 오늘 퀴즈부터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드론이라는 용어가 이 곤충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곤충이거든요. 어떤 곤충일까요? 아마 전문가님들은 아실 것 같고 일단 마술사님한테, 담비님한테 저는 기회를 드릴게요. 드론 날아가는 그 소리가 네. 약간 파리 같은 느낌. 파리. 파리. 쪼만한 파리. 쪼만하고 여기저기 다 갈 수 있고. 네. 네. 비슷합니다. 근데 파리보단 조금 더 우아한, 우아하게 가야죠. 잠자리? 잠자리? 좀 더 키워봤습니다. 조금 더. 전문가님도 한번 슬쩍 정답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좀 더 윙윙거리는 소리가 숫벌, 우리 벌 소리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드론이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 숫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벌 중에서도 암컷, 수컷 중에 수컷. 그 다음 문제로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낼 테니까 그 태블릿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받으셨나요? 네. 날리기만 하시고 받지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비행기가 드론의 시초가 되었던 무인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 이름이 여왕벌, 퀸비라고 하거든요. 이 퀸비라는 여왕벌, 이 무인기의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알려드리면 안 됩니다. 역시 알고 계시고요. 공중에서 드론이 이렇게 움직이면 지상에서 이제 타격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데 쓰는 그런 표적이 되는 거군요. 네네. 기회를 드릴 팀도 없이. 정답인가요? 네, 정확하게. 저도 왠지 그런 좀 공격 용도로 역시. 할 거란 생각은 했습니다. 네. 담비님도 그러셨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영국에서 만들어진
타격 연습용 네. 드론이 맞고 근데 이걸 가지고 연습 상황을 보러 간 미군의 참모총장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야, 저거랑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저 이름이 퀸비라는 무인기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오마주로 수컷벌, 수펄. 그래서 드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하나 더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네. 저쪽으로 네. 날려주셨어요. 네, 좀 멀리 보내봤습니다. 이 사진에 계시는 여성분이 누구시죠? 저랑 너무 닮은 아리따운 여인이 여기 있네요. 맞습니다. 네, 너무 닮으셨는데요. 이거 머리도 봐. 닮았어요. 그러면 누군지 좀 맞춰주시죠. 모형 모델? 연예인? 연예인. 예, 연예인. 연예인인가요? 근데 뭔가 사원증이 있어요. 여기. 사원증이네요, 진짜로. 여기 바지에 사원증이 있는 거 보면 직원인가 봐요. 직원일 수도 있고요. 전문가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순직고 하셨고. 네. 사실은 네. 이제 그 드론을 만드는 직원인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여성이 이제 사실은 나중에 영화 배우로 데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릴린 monroe가 되겠습니다. 오, 마릴린 monroe라고 이분이요? 네, 네. 어쩐지. 연예인이기 전의 1945년에 찍힌 이 사진의 주인공은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기로 데뷔를 하게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공장에서 눈에 띄어서 스카웃이 된 거죠. 네. 영화 배우로. 그러니까 사내 모델이었고 훗날 연예인이 되신 분이죠. 공장에 한번 취직을 한번 해볼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라디오 플레인이라는 드론 생산 공장에서 찍힌 사진이고요. 이 드론도 마찬가지로 타격 연습용 표적 드론이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15,000여 대가 생산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불쌍한 운명인 게 파괴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드론이었던 것 같아요. 1900년 중반 때까지만 해도 국방용으로 많이 쓰였죠. 실제로 사람이 투입하지 못한 작전 교육이 있으면은 거기에 드론을 날려서 정찰을 한다거나 감시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을 쭉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시조는 국방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기에 사람이 타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항공기 설계하는 입장에서 설계 자유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훨씬 높이 날 수도 있고, 훨씬 오래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은밀하게 임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군사용으로도 굉장히 이제 좋은 미션, 더 업그레이드된 미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군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드론들 중에서 굉장히 작은 33g밖에 안 되는 아주 초소형 헬리콥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날개 길이만 해도 네, 굉장히 작습니다. 헬리콥터인데 한 손으로 들어도 충분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드론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드론이 아주 작다고 해서 우리 장난감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상당히 먼 거리까지 가서 조용하게 가서 어떤 임무 영상을 보내주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할 수가 있는 드론이고요.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대형 드론의 경우에는 글로버크 같은 경우에는 날개 길이만 해도 한 35m 이상 되고, 그다음에 20km 성취권 고도에서 한 24시간 이상 그렇게 운용할 수 있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드론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군에서는 그런 무인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사용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생활, 레저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 트렌드는 또 어떻게 보세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10에 그 프랑스 기업이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조작이 가능한 증강 현실을 좀 기반으로 하는 드론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후로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 드론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이 이 스마트폰이 발전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전자제품,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 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고 가볍고 싸게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드론에도 기술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렴한 드론, 취미용 드론, 그런 일반 산업용 드론들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여 년 전에 군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드론이 지금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까지 이정원의 잡학사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마릴린 먼로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깜짝 놀라신 거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정말 철저히 비밀리에 붙여져서 네. 저도 미리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역시 오늘도 재밌는 잡학사전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드론의 이제 과거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또 들어봤는데, 지금 너무나 잘 발전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람도 헤치고, 그렇게 똑똑하게 잘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건지, 그 원리가 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드론의 종류하고 드론이 지금 어떻게 그렇게 잘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드론의 항공기의 형태로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고정익 드론과 회전익 드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이제 고정익 드론의 형태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회전익 드론은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게 드론 같나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회전익 드론이 되겠고 이게 고정익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드론의 가장 큰 차이는 날개가 있냐 없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힘을 내는 추력의 방향을 보면 고정익 드론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회전익 드론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둘 다 항공기니까 땅에서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뜨는 힘, 양력을 어떻게 내느냐? 이 회전익 드론은 이 날개에서 뜨는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중량을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거는 이제 뜨는 힘 양력 자체를 이 프로펠러에서 온전히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연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얘는 뜨는 힘을 날개가 받쳐주니까 뒤로 이제 미는 힘을 앞으로 나가는 힘을 좀 적게 줘도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온전히 뜨는 힘을 프로펠러가 전부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연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얘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고정익 드론은 더 오래 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빨리 날 수가 있고 더 멀리 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회전익 드론은 가장 큰 장점이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제자리 비행을 하는 그런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활주로가 없는 환경에서는 회전익 드론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회전익 드론과 고정익 드론을 결합한 형태의 혼합형 드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뜰 때는 활주로가 없는 환경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이착륙을 하고 우리가 이제 날아갈 때는 날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쭉 날아가는 그런 형태의 드론도 개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이 작은 드론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와, 너무 작아요. 사실 이제 이 드론은 국내에서 개발된 드론이고요. 네. 굉장히 잘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이 드론도 잘 날지만은 비행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취미용 드론의 경우에는 보통 한 20분 정도, 그다음에 잘 만들어진 산업용 드론의 경우에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렇게 비행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가장 큰 아쉬운 점이 비행 시간이 좀 짧다는 그런 점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터리 기술을 에너지 밀도를 좀 더 높인 그런 배터리를 적용하면 드론의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제 비행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드론을 날려보면 우리가 실제로 조종을 해보면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잘 납니다. 굉장히 다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도 조종기를 잡지 않아도 잘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종기에서 미리 이제 입력을 해놓으면 좌표를 입력을 해놓으면은 원하는 대로 쭉 날아가고 자동으로 복귀도 하고 자동으로 착륙도 합니다. 혹시 우리 마술사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비밀이 뭘까요? 마술일까요? 뭔가 그 작은 몸 안에 그렇게 안정적이게 하는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 안에도 우리 그 스마트폰에 있는 것과 같은 센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드론의 자세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가속도 센서. 그다음에 드론의 이제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마그네틱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도를 알려주는 고도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핸드폰에도 다 들어있는 위성항법 센서, GPS 센서 그런 게 들어있어서 이 드론의 위치를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이 이제 날아가다가 충돌하면 안 되니까 영상 카메라, 영상 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있고 이런 센서들을 하나로 이제 모아야 되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FCC라고 하는 비행제 컴퓨터 그런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다음 이런 하드웨어들을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또 있습니다. 드론 무인항공기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렇게 엔진으로 구동되면서 어떤 기계 장치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그런 센서 기술, 그다음 소프트웨어 기술, 전기 동력 기술 이런 것들로 다 융합돼 가지고 어떤 전기 전자 제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전화기가 단순히 이렇게 전화하는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그 쓰임새가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론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화를 많이 해서 앞으로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많은 쓰임새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여기저기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디서 어떤 용도로 얼마나 많이 지금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너무 많아서 꼭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너무 힘든데요. 많군요. 또 이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거 하나만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실제로 재난 감시 드론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산불을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는 산불 감시용으로는 산림청에서 드론 산불 감시단을 한 200여 명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 가는 지역은 드론을 날려서 감시도 하고 그냥 산불이 나면은 상황도 알려주고 정말 큰 드론 기체를 이용해서 필요하다면은 실제로 불도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 드론도 네, 소방용으로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게 거의 30km 이상을 들 수 있는 드론 기체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 당시에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났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드론이 굉장한 활약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방사능 수치가 워낙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이 됐죠. 근데 이제 무인이동체들이 굉장히 활약을 했습니다. 땅에서는 육상의 로봇이 활약을 하고 공중에서는 드론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드론의 경우에는 아주 높은 곳에서 고고도에서 대형 드론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저고도에서는 아주 소형 드론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방사능 수치도 재고 그다음에 광학 카메라로 영상도 촬영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후쿠시마 지역에서 드론들을 이용해가지고 방사능 지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과 밀접하게 드론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농촌에서도 쓰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현재 드론이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농업용입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지고 농약을 살포했잖아요.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았는데 그걸 이제 드론에 그런 이제 농약이나 비료를 딱 집어넣고 처음에는 이제 그 리모컨으로 조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진보해가지고 이제는 그 살포량, 속도까지 조정을 하면서 하고 지형 정보나 아니면은 그 식물들 뿌리는 식물들 높이까지 감안해가지고 최적한 높이에서 뿌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까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다 스마트폰 앱으로 다 프로그램 해놓고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다 알아서 하고 오겠네요. 네, 그게 가능하고 전문 인력들도 거기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사람 손이 안 가게 자동으로 이게 딱 살포할 지역을 미리 다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은 알아서 쫙 경로 따라가서 살포 끝나고 딱 돌아오는 형태로 그렇게도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농촌에 인력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것도 관심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스포츠, 드론 축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레저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을까요?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서 사실은 드론 레이싱이 가장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드론 레이싱 협회도 있고 거기서 이제 국내 선수들 랭킹도 이렇게 재고 그렇게 합니다. 국내외에 굉장히 많은 대회도 있고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세계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도 많이 거두고 있고요. 아, 역시 네네. 그리고 한국인들. 드론 레이싱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목이 있어요. F1 레이싱처럼 이렇게 누가 더 빨리 도느냐 네네. 그런 것들을 겨루는 경기가 하나가 있고 네, 어린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빠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켄 선수가 제일 앞서 있고요. 네, 김재웅 초록불의 선수가 또 바로 또 치고 나왔네요. 지금 김재종 선수의 지금 드론 캠을 보시고 계신데 네. 바로 앞에 지금 켄 이노우에 선수가 있죠. 네,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피겨 스케이팅처럼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서 자유롭게 드론을 이렇게 비행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술성도 보고 기술성도 보고 하는 프리스타일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음악에 탁탁탁 맞추는 것 같지 네, 않습니까? 박자에 맞춰서 회전을 해주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재밌는 거는 드론으로 낚시 대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낚싯대를 이렇게 던지면 뭐 바로 이 앞에까지밖에 못 그렇죠. 가잖아요. 여기 네네네. 이만큼인데. 근데 이제 드론으로 그거를 미끼를 가지고 가면 저 멀리 가서 떨어뜨리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낚시인 분들께서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사님 경계를 넘나드는 과학자시잖아요. 약간 지금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요. 네, 너무 흥미로운데요. 나중에 저희 함께 경기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번 드네요. 붙어보시지요. 네, 좋습니다. 아, 정말 드론이 이렇게나 다양한 곳에 쓰이는구나 싶은데요. 몇 개월 전에 여의도에서 드론 택시가 한번 시범 운행을 했다고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예, 저도 이제 물류 드론을 이제 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켜봤었는데요. 7분 정도 여의도 인근 한강 끼워가지고 쭉 했는데 아쉽게도 사람은 직접 못하고요. 드론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쌀 80kg를 싣고 이제 비행을 했습니다. 더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기체가 아닌 이제 중국 기체를 사용했다는 게 더 아쉬운 얘기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체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상용화 되면은 그 시속 한 300km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한 60, 70분 이상 차가 안 막혀도 오늘 걸리는데 뭐 훨씬 땡길 수 있는 거죠. 서너 배 이상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에 이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궁금증이 생겼는데 드론 택시라고 하면 그게 무인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단계에서는 이제 사람이 좀 타가지고 좀 서포트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종에 관여하는 예. 혹시 문제 생기면은 그 다음 단계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원격으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해야 되겠죠. 실제로 딱 버튼 하나만 누르면 거기에 탁 타고 버튼 누르면 출발하고 목적지로. 그다음에 딱 내리면 버튼 내리면 다시 회귀하고. 그게 앞으로 이제 실제로 드론이 쓰게 되려면 드론 택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UA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KUAM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UAM을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들을 발표를 했고 그걸 이제 사업화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들이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듯이 도심에서 이게 항공기, 드론이 날아다니려면은 안전이 가장 우선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기술 요소가 되겠고요. 기상 상황이 좀 안 좋다거나 또는 이제 뭐 일부 고장이 난다거나 또는 뭐 어떤 센서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했을 때 그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율 비행을 통해서 뜨고 내리고 비행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 착륙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택시나 이런 대중교통을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 대가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대의 그런 드론이 날아다닐 때 어떻게 하면은 그런 공역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다양한 드론들이 날아다닐 때 어떻게 하면 관제를 잘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아주 정밀한 이제 항법 기술들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뭐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이렇게 착한 일, 우리한테 이런 일도 많이 하는 반면에 또 나쁜 일에 악용될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예를 들면 이제 드론에 물건 대신에 총이나 아니면 크게 이제 미사일, 뭐 그런 것들 뭐 폭탄 이런 걸 탑재해서 가서 만약에 떨군다 그러면은 실제 살상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연설할 때에 여러 대 드론이 가면서 폭탄 투하를 했어요. 연설 중인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코앞에서 터진 폭발물 역시 드론 소행이었습니다. 당시 모습은
TV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최근에 금년 3월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원유 공장의 설비 시설에서 드론이 이제 사고가 좀 있었죠. 드론이 현재는 사실은 드론 가지고 뭐 실어서 보내가지고 무슨 일을 벌려도 막을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 기술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그 미국하고 멕시코 그런 국경 같은 데서는 드론이 사실 날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마약을 운반한다거나 어떤 불법 물품들을 주고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교도소 밖에서 안으로 불법 핸드폰 같은 것들 이렇게 배송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머리가 좋아야지 범죄도 일으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좋은 머리를 왜 그렇게 나쁜 데다가 쓰는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요. 이런 악용되는 드론들을 또 잡을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안티 드론 기술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연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원전이나 공항 같은 걸 감시하고 또 이상한 불법 행동을 하게 되면은 곧바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시작해서 2025년 되면은 그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드론의 지능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초보적인 단계이죠. 전자파 같은 거 쏴가지고 드론이 날아가는 걸 막는 거죠. 그런 드론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 일단 탐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큰 기술이고요. 지금은 이제 뭐 레이더랄지 영상이랄지 뭐 여러 가지 기법들로 탐지를 하고 있고 일단 탐지를 한 다음에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떨어뜨릴 것이냐. 사실은 이게 방어하는 시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국방시설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쪽의 어떤 피해를 좀 뭐 감안하더라도 강력한 째밍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전부 다 이제 뭐 막는다든지 뭐 GPS 같은 것들을 다 무력화시킨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특정 그 드론을 타겟팅 해가지고 레이저 무기 같은 걸로 쏴서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은 드론 잡는 드론이죠. 이렇게 해서 그물망을 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까이 가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재밍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드론 잡는 드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하는 기술들도 계속해서 이제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기술이 필요 없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처럼 초보 드론을 만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짜잔. 아니 이건 마술상자 아니에요? 네, 제가 마술사니까 그래도 질문을 조금 더 특별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맞아요. 그래서 주문도 과학으로 보는 세상 이렇게 외치면 C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짠! 와. 어허. 와. 이렇게 첫 번째 질문지가 나왔는데요. 드론 취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드론만 잘 배워놓으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8대 혁신 성장 기술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드론이 들어있고요. 한 년 전쯤인가요? 우리나라 육군에서도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을 해서 이제 우리가 드론만 조종을 잘 할 수 있으면 드론을 조종하는 병사로 군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얼마 전에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드론을 전문으로 운용하는 그런 공무원을 채용하기도 했었고요. 정부에서는 2028년 정도가 되면 드론으로 일자리가 약 한 17만 개 정도가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상자를 바꿔서 나타나게 해보겠습니다. 그새 바뀌었네요. 네. 뭐 우리 박사님이 한번 안에 뭐가 있는지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옆에서 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번에도 그럼 주문을 같이 여쭤볼까요?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C. 와. 돈이에요? 네. 돈이 이렇게 생겼는데 돈과 관련된 질문인가 봐요. 잘못 날리면 벌금.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예전에는 운동장이나 뭐 그런 공원 같은 데 가면 취미로 이렇게 드론 하시는 분들 간혹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날리면 벌금을 내야 되나 보는데 맞나요? 그 기존에는 12kg 드론 기체 자체 무게가 12kg를 초과하는 그만 신고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그 12kg가 아닌 2kg를 초과하는 드론 기체에 대해서 무조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신고를 안 하면은 이제 벌금 한 500만 원 이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제 250g 아주 조그만 드론 기체죠. 예, 그거 이상 되는 그 기체 보유자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그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날릴 수 있는 그 지역도 확인을 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 지역마다 다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 이제 각각의 이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드론은 인기가 높아지고 드론 배우는 사람도 많아지고 날릴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와 같은 안전상의 규제와 인증, 허가 이슈 때문에 사실 마음껏 날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대전에는 드론 공원이 생겼다면서요? 네, 이제 드론 공원도 생겼고 이제 드론 특별 자유구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게 얼만큼 큰 장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확인해야 됩니다. 드론 비행 경로 안에 혹시 조그만 마을이라도 하나 있는지 아니면 뭐 사람이 지나가는지 그런 눈 일일이 확인해서 날려야 되는데 그런 이제 지정된 구역에서는 그런 이제 제한이 없는 거죠. 특히 그 대전이 그 연구개발 특구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천 기술부터 부품 산업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한 20여 개의 드론 완성품 제조 기업이 있는데 그 드론 완성 기업이 대전에만 한 3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전 그 드론 공원에 가면은 어떤 시설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마음껏 날릴 수 있는 허가 구역인 건가요? 저기 신탄진 옆에 있는데요. 저기 이제 갑천이랑 금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보시면 굉장히 뭐 경치도 괜찮고 좋고 동호회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드론들을 띄웁니다. 그래서 헬리콥터형이랄지 고정이기랄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띄우면서 굉장히 멋있는 고개 기동도 많이 하고요. 한번 구경 가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하기로 했던 경기 거기서. 좋습니다. 네. 네, 대결하는 걸로. 네. 제가 약간 소문을 살짝 들었는데 대전에서도 드론과 관련된 뭔가 대회나 뭔가 프로그램 같은 게 많다고 들었어요. 대전에서도 그런 드론에 관련된 이제 대회들이 좀 있고요. 육군에서 기본적으로 드론보 챌린지 대회를 해마다 개최를 합니다. 올해도 4회째가 돼서 개최를 하고요.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전 드론 챌린지라는 것도 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종목으로 대회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작년에 이제 드론 오래 날리기 대회 그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보통 일반적인 드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 30분밖에 못 나는데 작년에 했던 것들은 굉장한 경량화, 설계 최적화를 해가지고 2시간 30분을 날았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같이 가시죠. 상금도 있겠죠? 당연히 상금도 있습니다. 상금.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찾아보셔서 참여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나요? 그럼 미래에는 과연 드론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어떤 모습일까?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 만화를 보면 사람이 드론을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원장님, 전 옛날을 찾아 대장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제 30년 후가 되면 2020년이 되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꿈을 좀 키웠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세계 여러 곳에서 그런 이제 날아다니는 드론, 사람이 타는 드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2020년은 아니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좀 큰 어린이 됐을 때는 사람이 타는 드론이 실제로 이제 우리 도심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화성에서 이제 드론을 테스트했다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화성 탐사 쪽에서 아주 가벼운 1.8km 정도 되는 드론을
30초 이상 지금 비행을 했거든요. 그게 엄청난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기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만큼 공기 저항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걸 날렸다는 게 그 기술력이 앞으로 보면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도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뭐다? 여기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마술사님 오늘 마술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먼저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처음 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드론은 엔잡러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변화를 주는 직업을 여러 가지로 가지는 것 같거든요. 뭐 퍼포먼스하는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뭔가 도와주는 소방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다 가진 그런 엔잡러다. 괜찮다. 그러니까 먼저 할 걸 부럽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부담이 팍팍 되는데요. 그럼 저는 얼른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자라나는 날개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점점 그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고 점점 멀리, 점점 많이 또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날개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야, 뭔가 시적이고 철학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N장로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라도. 네. 과거의 영화를 보시면은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막 빌딩 사이를 막 그 사람을 태우고 날아다니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가까운 미래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드론은 그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래 교통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드론은 이제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뭐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에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 조승우 씨가 드라마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 다만 이제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드론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막중한 인물을 띄우고 계십니다. 예, 이걸 좀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항상. 드론은 군사용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이미 엔잡러가 된 자라다는 날개이고요. 미래에는 교통뿐만 아니라 N의 제곱 잡러가 될 미래의 우리 현재이자 미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거기에 응용까지 넣어주시다니요. 네, N제곱 생각하고 있는. 좋습니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이 되면 10억 개의 드론이 하늘을 날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우리의 삶과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드론이 가져올 그 미래, 그 세상을 전문가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쾌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